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선거 전 이미 20만 표 이상 까먹어. 근데 진짜 악담하는 거예요. 이 20만 어떻게 제 말이 그거예요. 0.73인데 오고 21만 표 진 건데 너 이번에도 질 거다. 이미 또 질 거야. 또 질 거다. 완전 악담한 거예요. 산출의 근거는 이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딱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딱 하는 순간 악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 멘트의 킬포는 20만 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악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또 이기려고 하면 어쩌겠어요. 또 박용진 의원을 저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우리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친명 김영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새 네. 그 이재명 네. 저희 사실 원고에 없어요. 아직 원고에 없는데 아, 예. 이재명 대표의 예. 교섭단체 연설. 예. 요거 또 할 말씀 아니 있다고. 저는 이제 주제를 네. 그 7차 변론으로 이렇게 오늘. 다룬 네. 걸로 되어 있길래 네. 그럴 때가 이게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네. 오늘의 핵심 이슈는 어. 이재명 대표의 7차 어. 7차란다. 교섭단체 연설이 아닌가? 7차 연설입니까? 예, 교섭단체 연설이 아닌가라고 그게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아, 했는데. 그렇죠. 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먼저 다루시죠.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또 뒤에서 다루신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현주 의원님의 몫이라서. 그러니까요. 이현주 의원님이 그 대왕고래 뭐 이거 말씀하시면서. 예. 하시니까 오늘은 이재명 대표 먼저 가시죠. 아니 저도 사실 어제 예. 그 교수단체 연설이 맞물려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딱 대비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의원님께 그러면 네. 가장 인상 깊은 거 어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무래도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담기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뇌리에 남는 것은 태도, 이미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오른쪽에는 민주당 의원들 계시고 왼쪽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막 이렇게 야유하고 인상 쓰고 그러면 그쪽을 의식적으로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어제 연설하실 때 보면 의식적으로 오히려 야유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눈 마주침, 그렇더라고요. 네, 아이 컨택트를 일부러 더 하려고 했고 또 야유하는 의원님들을 향해서 더 그냥 들어드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포용력 있는 그런 부드러운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줘서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이렇게 그 보도가 된 걸 찾아봤는데 막 원래 좋게 안 쓰던 그런 어떤 그렇죠. 기자들도 그렇죠. 예, 굉장히 좋게 써줘서 반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쳐다보면서 예. 해봐, 더 해봐 이런 거 아닌가요? 도발하듯이. 요새 전환기라고 잘하더만. 연단에 올라가봐 임마. 아니 그건 아니었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죠. 제가 이번 주에 광주 가거든요. 그래요? 전환기다 그렇지. 세이브 코리아 이제 그룹파들 우리 또 제 홈그라운드로 온다길래 제가 이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KTX를 끊으려고 오늘 봤는데 다 매진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취재를 하고 있어. 네. 전국 동원령을 한 거예요, 사실은. 동대구에 5만 3천 명 중에 한 4만 명은 동원령? 버스.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전 원래 아니 방구. 지금 지금 모르겠어요. 저 원래 방구한 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네. 동대구역에 2월 네. 8일 10만 명 운집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5만 6천으로 지금 축소했어. 그러니까 그 10만 명 포함해서 그럼 고치겠어. 8만 명이 그럼 동원된 거예요. 아 그래요? 8만 명.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잖아요. 아니 그 좀 떨어진 데서 하면 되잖아요. 혹시 가짜 뉴스로 고발되거나 구속당하면 꼭 변호사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뭐 무죄 만들어 주실 거죠? 설마 1심 유죄 나오는 거 아니죠? 무죄는 아니더라도 좀 불쌍하게 해가지고 제가 꼭 고소 취하하도록 제가 합의 위주. 믿고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장 변호사님 네. 그 어제 교섭단체 네, 이재명 대표 연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또 말씀 주시니까 태도 왜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각인되는 태도들이 과거에 있었죠. 뭐 이제 마이크를 뭐 뺀달지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성소수자랑 약간의 설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태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쨌든 이 정치인이 정말 극기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인의 과거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아니 막 야유해요. 막 어떻게 보면 뭐 너 뭐 잘해라 뭐 말만 하냐 막 이렇게 뭐 앞에서 대장동 막 하면서 네, 그럼 얼마나 귀에 그게 쏙쏙 들리겠습니까? 아. 지금 초등학생들이 와 있고 우리 품격을 지키고 내일 또 권성동 원내대표 하시면 우리도 잘 들어드리겠다라는 게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어렵죠. 거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권력 의지가 정확하게 있구나.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권력 의지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이 행보를 보여야 되고 그 행보가 정말 거칠애로 한다면 그렇게 안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과 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다. 저는 이제 오늘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네. 이야기한 것도 네. 같은 맥락에서 김어준 괜찮습니다. 겸공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예. 겸공 그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봤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대선 패배 원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뷰 이제 한겨레 인터뷰 통해서 네. 먼저 이 밑자를 까셨어. 네. 제 해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봤을 때 자기 수하에 있는 잔바리들이 요새 너무 설치거든. 야 눈치 없이 왜 그러니 너네? 어? 야 윤석열 내가 뽑았어. 예. 약간 엎드렸죠. 엎드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엎드려야 돼요 사실은. 순서가 그렇죠. 정권 교체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선 패배는 나에게 있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는 이런 인식과 정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데에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정이 아니라 90%죠. 임명 자기가 했잖아요. 인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대로 뒀냐라는 거예요. 그거죠.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갈등이 커져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려고 했을 때에도 역시도 그때도 추미애 장관이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죠. 손 들어줬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렇죠.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되게 서운하다라고 아예 그 격정적으로 토로하신 거거든요. 사실상 학상한 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 책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리 지지층의 서운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한번 김경수 전 지사님이 한번 예방을 했을 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먼저 더 겸손하게 국민 그렇죠. 앞에 겸손하게 그렇죠. 지지층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일관됐어요.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다음 날 오후 3시 40분에 당사를 찾아가지고 그때 대선 패배 이번 패배는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고 당원들의 패배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니고 이재명의 패배다라고 하면서 오롯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책임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지층을 더 함께 결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겸손한 두 분의 말씀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멘트 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멘트 있어요. 뭐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내가 문재인 대통령 제쳐볼까 하고 인터뷰 세게 한 것도 이거 후회한다. 이 멘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2016년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 중에 그렇죠. 2% 포인트 차로 막 추격도 하고 맞아요. 뒤처지니까 내가 한번 이제 표현에 따르면 제껴보겠다. 내가 한번 넘어보겠다라고 해서 엄청 세게 공격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 유권자들이 원했던 거는 일단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의 시간이었던 취지에서 그렇죠. 좋은 러닝메이트가 돼주기를 그렇죠. 바랬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넘어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언짢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지지율이 좀 많이 꺾였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대선판이 열린다고 해서 이게 누구 탓이었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이었네, 이재명 대표가 부족했네,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국민들한테도 그 메시지로 가는 게 맞고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8대2, 7대3 뭐 과실 비율을 그쵸. 나눌 것도 그쵸,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나는 저자가 100%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상대는 마찬가지인 건데 이제 한 울타리에서 치러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역사적 과제예요.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했을 때 민주당만 불행해졌나요? 아니요. 온 국민이 불행해졌어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역사적 과업이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민주당이 좋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복원시키기 위해선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하는 행동.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나라를 지금 현 시점엔 최소한 맡길 수 없어요. 민주당이 잘해야 되고 그 잘하는 거에는 정책 비전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통합의 목소리를 내고 안정감을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님이 굉장히 머쓱해져 버렸어요. 네. 두 분 가장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당시의 대선 후보가 서로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두 분 다 천주교신가요?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임종석 실장님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대 비서실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임종석 실장님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너 반성해라, 너 탓이다라고 반성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색해져 버렸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볼 때 웹툰에는 눈치 챙겨. 제가 약간 눈치 좀 챙겨야지. 임종석 실장, 전 실장, 심지어 이제 조금 뭐 상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 최근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약간 폭격이 있었어요. 네. 뭐 이낙연 전 총리 어차피 다른 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폭격을 하다가 사실상 거기에 앞으로 이제 그 얼룩말로 보면 저기 대장 얼룩말로 쭉 따라가다가 방향 꺾었네. 벼랑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에. 예. 그래서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네, 정치인.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들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나 어떤 자리나 이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3년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진짜 사회의 모든 역사, 외교, 교육, 국방, 의료 모든 분야가 다 후퇴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정상인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완전히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맞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때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상황을 한번 딱 정리해 줬는데 비명계 좀 머쓱한 분위기인가요? 아니 저는 인종석 전 실장도 이게 뭐 모든 제가 페이스북 글을 본 건 아닌데 거의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두고 이제 대선 주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그렇죠. 건데 그런 어감이긴 이제 했죠. 그 한 카테고리에서 좀 많이 품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여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공간도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울 때는 저는 어느 정치인도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한테 공감하는 게 김경수 전 지사도 착한 2등 주자 전략을 쓰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기 대선이 정말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도 이미 가동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심으로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차기에 그리고 아까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좋은 러닝메이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듯이 본인이 또 여기에서 좋은 주자의 모습을 경쟁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더 차기에 많은 공간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를 많이 안 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 번 했어요. 거의 수십 번. 네, 지난 대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18% 넘어가는 걸 보고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제껴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욕심이 그때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과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렇죠. 거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 지금 상황은 지지자들 국민의 마음이 이재명 대표님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는 게 그냥 이재명 대표가 뭐 돈 주고 산 거 지지자들 마음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막 독재해 가지고 그거를 막 표를 나한테 하라라고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한다고 옵니까? 오지도 않고요. 서사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 꾹꾹 지지율을 눌러 담아왔어요. 단단하게. 그게 윤석열이 만들어준 것도 있죠. 탄압받고 수사받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지난해 초에는 1월 2일에는 뭐 칼까지 맞아요. 피스까지 당하면서 그러한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 지지층에게 정말 마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빚과 그런 동지애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기 대선이 왔는데 한두 달 사이에 누가 어떤 지지자가 어떤 정치인이 와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의 어떤 정치 욕심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임종석 실장님하고 김경수 지사님하고 조금 메시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님 1월 26일날 좀 세게 막 뭐 치욕스럽게
당을 탈당한 사람들께 부분. 사과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그때 겁나 이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맞아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CBS 김현정의 라디오에서 이제 네. 좀 메시지를 수정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겠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주자에 대한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임종석 실장님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임종석 실장님은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오늘 근데도 이제 우리 또 그 민주당 내에서 하는 말이 이 수박의 잔당들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박용진 전 의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은 아주 험악하게 와요. 기사를 써보면 박용진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선거 전 이미 20만 표 이상 까먹어. 네. 근데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이재명이라기보단 이재명 개 그쵸, 내지 이재명 그쵸. 측. 그렇죠. 측이죠. 측.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가르는 워딩을 최근에는 구사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다만 당내에서 뭐 인정석 전 실장이나 뭐 여러 이제 쓴소리가 나왔을 때 너 뭐 하다가 지금 나와서 지금 이러는 거야. 뭐 내지는 뭐 비판하는 너 수박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편을 가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겠냐. 근데 20만이라는 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던 분이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여서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그 확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가 포용하다. 근데 진짜 악담하는 거예요. 이 20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20만 어떻게 나온지. 제 말이 그거예요. 0.73인데 그거. 21만 표 진 건데 너 이번에도 질 이미, 거다. 이미. 또 질 거야. 또 질 거다. 완전 악담한 거예요. 산출의 근거를 이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딱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딱 하는 순간 악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 멘트의 킬포는 20만 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악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죠, 하더라도 그죠. 무슨 소리냐라고 그죠. 하면서 민주당의 의원이었잖아요.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는데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또 이기려고 하면 어쩌겠어요. 또 박용진 의원을 저는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어떤 쓰임새로든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 만들고 싶어요. 박용진 의원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딱 악수하면서 그럼 박 의원님 이제 19만 9,999표입니다. 이 워딩 좋은데요? 얻었으니까 20만 표 까먹지 말고 한 표씩 뭐 약간 얻어가는. 기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건뜨기. 이렇게 조금 매기듯이 하면서 매기는 게 아니라 약간 매기는 건 아니. 좀 포용할 필요가 없다. 별로 동의하시는 얼굴이 아닌데요.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박용진 의원이 한 명 만나는데 한 표 이렇게 하면 아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무튼 이게 포용을 하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네. 근데 이제 그 포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어떤 포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성 있게 이재명 대표가 뭐 친명이냐 친문이냐 비명이냐 비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진정성 있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네.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졌냐.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제 추론이에요. 지금 김문수가 섰잖아요. 사실 김문수가 저희 국민의힘 취재해보잖아요. 내일 경선하잖아요. 5대5로. 여론조사 5, 당원 5 하잖아요. 김문수가 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들어보죠. 네. 이거 지금 룰 안 바꾸면 100%예요. 룰. 네, 100%예요. 그리고 룰을 바꾸지 않고 여론조사 100%로 오세훈은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김문수가 바꿔줄 리가 없지. 지금 이미 픽스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임정국이 열어야 되거든요. 누가 열어줍니까? 내가 유리한데.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요새 제 취재한 바로는 공간에서 설날 떡국 먹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심지어 맨투맨으로 먹었다는 사람도 난 들었어. 그래, 내가 알기로는 자기 아파트에서. 저는 공관. 공관. 아파트 또 먹었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퍼즐을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의원님도 해보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이게 때로 떡국 먹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들 데려놓고 한 8명이서 설날 떡국 먹는 거 한 3일 동안에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대1로 만났다 생각해봐요. 부부 동반. 네. 제가 모 인사를 들었는데 오. 그 사람은 김문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나름 이게 밑에서 물 밑에서 작업하는 정치력 있는 사람인데 네. 전 처음에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부부 동반 만난 걸 어떻게 뻥을 칩니까? 보통 대선 후보가 상대 어떤 같이 함께할 사람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만날 때 3인, 4인, 5인 이렇게 안 만나고 그죠. 1대1로 만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 마음을 사는.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 네. 행보라고 보이고요. 네. 어제 또 나온 기사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다라는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지난주에는 뭐 대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은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의 마음을 생각한 그 고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대선을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안 돼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경 일변도이기도 하고 네. 당원들 분위기는 더 좀 외부와는 온도차가 있어서 네. 실제로 이분은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이 시장이 후보가 되면 되게 그렇죠. 긴장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음. 우상호 전 의원도 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본선에 갈 때는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 아니면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 허들을 일단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윤허가 필요한 국면으로 진입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 맞아요. 경선과 맞아요.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텀에서는. 그러면 정말 아유 설마 전략적 판단을 해서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내지 않겠어 본선에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네. 당내 자평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그래요? 짧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겨서 자기를 나를 사면해 지켜줄- 주기를 바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똑똑하게 생각해 보면 김문수 장관은 그 가능성이 낮은 거죠. 낮은 거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합리적.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도 그렇죠. 조금 선거를 치러보려라고 한다면 중도 확장성이 높은 오세훈 시장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상임위나 뭐 전국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 권한은 오롯이 국회의원과 대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 국민의힘 내부의 그 전략적 판단을 해가지고 바꿨다라고 해도 완전 국민 경선 100% 열어가지고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그렇죠. 국민의힘 완전 경선 100%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의 또 국민의힘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들이 열성 당원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네. 쉽지 역선택 쉽지- 방지조항 또 넣을 거거든. 쉽지 아, 역선택 그치. 방지조항 넣어도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결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김나땡. 그러니까 김문수 나오면 땡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흐르면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그 안정권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떤 후보가 나올지 아, 전략실장 맞네. 정말 아, 절박하고 오늘 대단하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네. 항상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 벌써 아이 우리 방송 몇 명 안 봐요. 아 이거 우리 매부쇼 아니에요. 내부 허니 분위기가- 말씀하세요. 내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만났는데 진짜 열심히 진짜 겸손하게. 겸손하게 예, 예. 이 집권의 진짜. 자세가 돼 있습니다. 아니, 태도가 아주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